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갑질은 인간의 본성, 개발자가 실력이 좋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갑질이 없고 평등하다는 프랑스에도조차 근로자에 의한 갑질이 만연하다. 이쪽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래서 근로자가 겁나 잘 나가요. 손님보다 근로자가 1등이야 항상.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파괴력이 엄청 세요. 공무원들 노조가 있나? 근데 공무원들한테 이제 사람들이 눈치 보는 게 일상이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정말 무슨 갑 중에 갑인 것처럼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힘의 균형이 그런 잘 잡힌 것 같아. 이제 힘을 많이 가진 공무원들이 함부로 이제 그 시민들한테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너무 어이없게도 프랑스는 그게 좀 아직 힘의 균형이 잘못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힘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 더 못하는. 근데 웃긴 건 노동자 인권은 굉장히 좋아서 그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 뭐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게 이제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손님에 대한 이제 막대하는 것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힘의 균형이든요, 그 정말 이게 너무 가면은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역사적으로 이제 남성이 막 엄청 파괴력이 세던 막 그 시대에는 남성에 의한 폭력들이 되게 만연할 정도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굉장히 여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이제 시대가 되면 반대로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갑질이 이제 만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겨요. 이게 어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세력이 막강하던 중세시대나 이런 때만 해도 정말 모든 정치 권력과 사회적인 것들이 종교 집단에 의해서 다 갑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은 이거는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나 제도 같은 게 역사적인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바뀌게 되면 결국에는 그 힘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갑질하는 건 본능에 가깝다. 솔직히 막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노동자는 선량하고 착한 걸로 포장되어 있지만 서민은 착하다고 포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가 가장 많이 밀던 게 부자와 이제 서민들의 그 격차에 의해서 이제 갈등을 조장하고, 그걸로 인해서 부자 거를 그냥 뺏어와도 된다, 이런 어떤 논리를 설파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 얘기는 부자는 악독하다라는 생각, 뺏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모든 서민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러니까 그냥 돈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선과 악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성립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용심, 남한테 저 사람 잘 되니까 되게 싫은 거야. 내가 끄집어내리고 싶고, 그 사람이 노력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개차반으로 살아온 건 생각도 안 하면서 그 사람이 남들 놀 때 열심히 일하고 남들 막 주말에 막 술 마시고 막 이럴 때 그 사람은 하나라도 더 하려고 돈 벌려고 막 작정해서 자기가 능력으로 그렇게 올라간 거는 폄하하고, 이런 사상이랑 크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형태나 이제 뭐 심리적인 것들은 사실은 옛날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니체라든지 어떤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뭐 공자나 맹자나 그 시대에 나온 그 논리나 진리들이 지금도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살찌는 이유도 이제 원시 시대에 정말 그 음식 같은 게 너무 없던 시대에 그 저장 능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살찐 사람들이 사실은 저장 능력이 좋아서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좋은 게 또 아니잖아요. 오히려 음식이 풍부한 시대에는 그게 좋은 게 아닌 게 되는 것처럼 옛날에 그 상황에 그 몸에서 크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진화라는 게 일어나려면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힘의 균형이 핵심이지, 이제 이 사람이 노동자다 아니다, 부를 가졌다 그렇지 않다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인데요. 이거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우두머리가 모든 암컷을 차지하듯 결국 힘이 강한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짐승은 뭐 평등하지 못한 잔인한 존재인가요? 그렇게 보기에는 자연의 섭리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자와 난자 때도 보면, 정자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경쟁을 거쳐서 착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한 정자만 살아남아서. 근데 그런 것처럼 애초에 경쟁이라는 거는 굉장히 아주 그냥 원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DNA 때부터 애초에 가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조차도 사실은 그 많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을 지켜나가는 이제 구조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보다 내가 뛰어나고 뭐 게임 같은 거에서도 내가 이기면 재밌지 계속 지면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내가 우월한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사람은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이 정도 되니까 난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어, 이런 어떤 만족감을 얻기가 되게 좋은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자가 권력을 가지면 진정 행복한 사회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빈부격차가 막 되게 심하니까 현재는 정말 나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곰곰이 우리가 너무 감정적인 거를 좀 배제하고 생각을 좀 해보면 여전히 이제 사회 자체는 좋아지고 있어요. 그 예전에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인권적인 뭐 탄압이나 막 그런 것들, 뭐 의문사 같은 거 되게 많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면 리스크가 크니까 쉽게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검거율은 더, 살인사건이나 이런 거에 검거율은 더 높아지고 있고, 사실 그러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약자가 많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한 사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모든 인민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는 사실은 가장 완벽한 사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실제로 뭐 사회주의 국가들 보면은 공산당이 하나의 완벽한 권력을 다 가지면서 그 공산당 중심으로 사실은 또 계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같은 집을 주더라도 누구는 정말 저 쓰레기 같은 하모니카 집 막 쥐새끼 돌아다니고 이런 걸 주는데, 반대로 이제 막 대동강면 정말 멋진 아파트 뭐 이런 거를 주는 그런 곳에서 이제 사는 사람이랑은 똑같이 집 한 채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집의 질 자체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면서 그렇게 사회가 이제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본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인간의 본성을 배제하고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인간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길 원해요. 애초에 유아기 때 행동만 보더라도 그 소유욕이 강해서 다른 친구들을 때린다든지 그래서 뺏어간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그런 본능 자체가 가장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무언가를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뺏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조차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남들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은 거는 본능이지 그게 못된 건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명예롭고 싶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받는 혜택들을 얻고 있는 건 그냥 본능에 가까운 거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거를 굉장히 이제 자극적이고 나쁜 걸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일단은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려면 저 사람들이 잘못됐고 나는 괜찮다라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막 50대 60대 이렇게 넘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많이 바꾸기에는 사실 바꿀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20대 30대 이런 분들보다는 사실은 기회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사회적으로도 아무래도 세포가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학습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도 잘 받아들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이제 집중을 하는 게 20, 30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이제 배워가는 중인데,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키키코모리에다가 오타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막 친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친구도 되게 소중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 집에서 이제 몽상하는 시간이, 몽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이렇게 망상하는 시간이 좀 많은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되게 심플해. 디지털 신호랑 똑같아. 태어나서, 그러니까 1로 태어나서 1, 생존 신호 1, 그러다가 0, 죽으면 0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1과 0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이나 그 삶의 만족도나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왜 이 사회에서 이거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이유들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좀 남겨요. 그래서 어떤 뭐 유명한 철학가 막 이런 대단한 철학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삶에 대한 태도 자체 하나만으로도 사실 아주 좋은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보려면 보통은 근현대사를 많이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당신에게 갑질하는 게 좀 문제 같다. 근데 이 갑질이 왜 성립이 될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금방 대체되는 사람이 아닐까? 당신 정도 능력자를 구하는데 회사는 얼마의 투자면 가능할까? 너무 쉬운 걸까? 아니면 줄 서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게 막 자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극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 지금 상황을 좀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은 사람들 보면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증오를 이렇게 막 투철시키고, 저 회사 있을 때도 제가 연봉이 높다는 거 알고 괜히 저한테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랑 CEO가 둘이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고연봉을 받는 거지. 아니 너도 달라고 해라 나 이래요. 그러니까 달라고 해서 주면 줘. 근데 그 CEO라고 하는 강력한 사람은 설득을 못하겠고,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용심 부리는 거잖아. 근데 이건 본능이라니까. 그래서 본능에 가까운 데는 가깝지만 그거는 남에게 피해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일단 주제 파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되게 좋은 뉘앙스가 아니니까 싫어하는데, 이거를 제가 좀 긍정적인 말로 바꾼 게 객관적 자신의 뭐라 그러지? 자신의 객관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내가 사회적으로 어느 위치에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직업군에서 어느 정도의 회사를 갈 수 있으며, 뭐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감정의 민족이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제가 팀노바가 지금까지 그 많은 증오를 받았던 이유도 정말 피해자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그 피해자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애초에 피해자가 나온 적도 없을 뿐더러 졸업생들 연봉 요새 4,500, 5,000으로 얼마든지 많이 가고 있고, 애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밖에 얘기를 안 하지 아무도 피해자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결국에는 그냥 용심나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증오스러워? 그러니까 부자를 싫어하는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랑 똑같아요. 근데 가난해도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선에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부자 못지않게 너무 멋진 사람들이죠. 정말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욕구에 맞게 바꿔가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방구석에서 막 배 벅벅 긁으면서 맨날 놀면서 그렇게 막 증오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기가 막혀. 진짜 부자들 보면 더 부자가 되려고 엄청 노력해요. 돈 버는 맛을 알거든. 그리고 선순환으로 이미 전환이 됐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부자들 보면 배울 거 진짜 많아요. 저도 자수성가한 부자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데,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자신의 객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정도 능력자를 구하는데 회사는 얼마에 투자하면 가능할까? 이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노바에서도 제가 이제 CEO인데 대표인데 그 대표가 사실 그래요. 저는 예전에도 직원들한테도 그랬던 게, 본인이 그 연봉을 받는 거에 대한 증명을 꾸준히 하는 게 좋다. 내 제자들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한테도 네가 그 연봉을 받아야 될 이유 좀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연봉이라는 게 굉장히 되게 냉정해요. 제일 냉정해. 그러니까 팀노바만큼 욕을 많이 먹고 정말 문제가 많은 이런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이게 제가 뭐 지금 말하는 그런 것들을 전혀 듣지 않고 보면 뭔가 이슈가 많잖아. 근데 이제 이슈가 많은 그런 교육기관들, 그러면은 사실은 망해야 맞죠. 일반적으로. 근데 안 망하는 게, 일단은 연봉이 더 높아지고 있어, 매년마다. 지금 이제 후반기 되면서 5천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거의 일반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5천으로 가는 친구들, 네카라쿠베 당토 연봉이죠. 근데 그 정도 연봉을 받는 친구들이 그냥 계속 나와. 망해야 되잖아. 회사가 바본가? 정말 이슈가 있는 교육기관에 있는 친구들을 왜 뽑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있는 CEO들은 일반적으로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찐인지 거짓인지를 알아요. 만나보면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점점 연봉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팀노바 팀원 말고 동급으로 이제 다른 개발자도 엄청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다 봤는데 이 사람이 제일 괜찮으니까 뽑는 거지. 그 자본주의는 그렇게 냉정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시설에 멋진 인테리어에 정말 맛있는 음식과 이런 것들을 다 갖추는 그런 레스토랑을 최고로 본다면, 그게 미슐랭 3스타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기 변두리에 있는 저 산꼭대기까지 가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그 백숙 같은 집은 안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허름하잖아. 일단 산꼭대기니까 벌레도 많고. 그런데 맛있고 그 나름대로 그 느낌이 또 있어. 또 토속적인 느낌이 또 그 나름 매력이 있어. 그러면 가잖아. 이런 것처럼 그 메리트가 있으면 간다니까. 산꼭대기가 있어도.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있든 뭐 어쩌저쩌고 하든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바로 알아봐요. 그게 시장이 가진 되게 무서움이거든. 근데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는 저런 기회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옆에서 저 고졸 출신 애들이 지금 감히 5천을 받아? 막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객관화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체가 충분히 쉽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지,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잘 나가면 가만히 있어도 자기 동료에 의해서 소문이 나는 경우도 많고, 뭐 아는 사람이 뭐 있으면 막 저도 뭐 내가 그냥 프리랜서 하다 보니까 뭐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같이 사업하자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 그러면서 일 자체가 힘들어서 힘든 거지. 생각해보면 내가 굳이 일 빼고는 내가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항상 제가 갑이었죠. 일할 때는 항상 그랬어요. 왜냐면 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내가 잘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굳이 이렇게 굽히진 않아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었네,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갑질 같은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톡 쏴줬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계약 파기한다고. 그래서 계약 파기 조건은 항상 리즈너블하게 이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빡치게 하면 안 하려고. 근데 거의 그런 일은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냥 일만 잘해주면은 프리랜서 쪽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일반 회사에서 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제가 이제 20살 때 이제 다니던 회사들도 좀 저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완전 꼰대 회사였어요. 20살부터 23살. 근데 내가 그때는 잘 못했거든. 그냥 이렇게 신입 딸이 느낌이었기 때문에 내가 못하니까 맞췄지. 맞춰야지. 내가 힘이 없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근로자에 의한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회사밖에 못 가는 거예요. 진짜요. 정말 미안한데, 내 회사에,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내가 받는 대우 자체가 내가 그 정도니까 그 정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사람들이 정말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뭐 어쩔 수 없이 이 회사에 갇혀있는 것처럼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 보면.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실제 실수요를 보면 내가 정말 어디 갔을 때 1억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5천에 여기서 있어야 될 강한 이유가 없으면 대부분 바로 이직해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현실에서 뭐 되게 속상하니까 뭐 어떤 증오의 대상을 찾는 거지.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인 거야. 안 되는 현실에 순응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객관적으로 되게 냉정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리스트업을 해보고, 내가 지금 개발자로서 더 올라가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아키텍처를 한번 분석해보는 연습을 해볼까 등등, 그런 걸 해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지. 지금 현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바꾸기 힘들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안 좋은 방향성은 방향이 안 좋은데 노력만 많이 해서는요 절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현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정말 그 커피 한잔 하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들이 없이 노력만 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고연봉으로 많이 못 올라가요. 내가 뭐가 부족할까? 뭐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 또 어떤 동료들과의 일을 했을 때 내가 동료들의 평균치 대비 내가 일을 좀 많이 늦게 하진 않는가?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를 했을 때 버그가 많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만국 공통이에요. 카카오톡도 한 번씩 뻗잖아.
똑같아요. 근데 뭐 쿠팡도 한 번씩 뭐 이상하게 동작할 때도 많고, 그 좋은 게 봤자 많이 뽑았다고 하는 곳들도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에 걸려서 고치는가, 또는 내가 처음에 아키텍처를 설계한 거랑 다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게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풀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한 번씩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그래서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내 기술과 시너지가 날 기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죠.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를 보면 이제 그 커리큘럼 자체는 그냥 이제 무난무난한 게 전반적으로 다 가르치죠. 운영체제부터 안드로이드나 뭐 iOS나 이런 이제 플랫폼, OS 플랫폼에 대한 개발도 하고, 그 다음 웹 개발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보통 3, 4학년 이후에 이제 TCP, IP 그 소켓 채팅을 통해서 이런 걸 다 두루 좀 배워놓으면 팀노바도 복합적으로 가르치죠.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부트캠프 출신들이나 이제 그 팀노바는 부트캠프 아닙니다. 참고로 자꾸 부트캠프로 엮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트캠프 아니에요. 그냥 교육기관이라고 해주세요. 저는 같은 라인에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부트캠프는 좀 단시간에 신병훈련소 해가지고 빡 보내는 이런 느낌인데, 저희는 그런 느낌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냥 어떤 그냥 뭐 그런 있죠. 뭐 제가 쪽에서 파리의 르꼬르동 블루 막 이런 거 그런 곳이나 뭐 파슨스 스쿨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동경 제과학교,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그런 교육기관을 표방하고 있고요. 학교의 느낌에 좀 가깝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성향을 가진 곳들은 기본적으로 실력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여기 나온 친구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고, IT 업계에서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합적으로 가르치는 어쨌든 이유가, 이제 그걸 잘 배우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좀 뿌리를 놓고 이제 딴 데 가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구직하는 친구들이 붙는 게, 안드로이드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iOS로 또 많이 붙고 블록체인이나 이런 걸 많이 붙어요. 근데 얘네들이 고연봉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확장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장성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다음 영상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쿠팡이츠에서 배달료 15,000원 15,000원까지 올라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배달하시는 분들 힘들고, 맞아요. 그거 되게 위험해.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그거 하시다가 한 2번 크게 사고 당할 뻔하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일 안 하세요. 근데 정말 위험하고 정말 진짜 위험하더라고. 근데 이제 뭐 딸배라고 막 욕먹는 경우도 많죠. 근데 진짜 도로에서 저 운전 잘 못하는데 운전하다 보면 진짜 갑자기 튀어나오는 뭐 이런 거에 가지고 많이 놀래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이런 15,000원까지 올라갈 때를 생각해보면, 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라면 눈물 짓던 방송이 되게 많았어요. 해외에서도 이제는 근로자들이 정말 불쌍하게 사는 시기입니다 막 이러면서 플랫폼에 노예가 되면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지만, 그 실제로 배달료 15,000원까지 올라간 사람들 웬만한 직장인 막 3배씩 벌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뭐 유튜버들도 플랫폼 비즈니스고, 그리고 요새 뭐 개인의 자기 컨텐츠를 이제 사고 파는 플랫폼들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니까, 너무 한 측면에서만, 그러니까 기존의 고전적인 그런 형태의 고용 형태가 아니라고 그걸 되게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 의해 아쉬운 쪽이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왜 조소기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막 진짜 돈도 적게 받고 하는지가 궁금하면 이력서를 딴 데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적정한 연봉이라고 생각하는 연봉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쪽에서 컨택하면은 오케이 이게 되는 거고, 그런 게 없으면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여러가지 면에서 객관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써봤는데 왜 이게 내가 안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제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가 일단 행동을 해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만 막 이렇게 들이대고 막 소주만 졸라 마시고 그러겠죠. 세상에 대해서 불만 많은 사람들 보면, 저도 이제 SNS 같은 걸로 이제 지인들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수준이 이렇게 낮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잘 노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지. 그런데 이제 불만이 많아.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뭔가 항상 승질나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불만이 많으면 자기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 자체로도 아름답다라는 말로만 정신승리하는 거, 이게 되게 마음 듣기는 좋아. 나 자체로 아름답구나 이러면서 듣기는 되게 좋은데 사실 현실적이진 않죠. 정말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이면은 애초에 그냥 난리가 나죠. 이성에게 이제 인기가 많죠. 노력으로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발전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요즘은 돈을 벌어서 성형을 하던지, 뭐 성형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사실 뭐 알게 모르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대놓고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그게 정말 이 사람이 부작용이 심하고 막 문제가 생기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 크다면 저도 반대하지만, 사실 자기 자존감을 이제 회복하는데 이제 외적인 발전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성공, 그러니까 직업적 성공은 이제 그 일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연애에서는 사실 또 그런 문제만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더 멋지거나 아름다운 사람이 연애 시장에서 더 아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더 갑질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보면 갑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본능이라고. 이게 뭐 연애하면은, 그러니까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연애할 때는 그러니까 보통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부교감신경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감각이 둘이 그 신경 자체가 좀 다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갑질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본능에 가까워.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되게 멋지고 막 여자들이 막 좋아하는 그런 남성 같은 경우는 누가 그 어떤 막 되게 옆에서 막 코 들고 막 이런 여성들이 애매하게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냥 나 딴 사람 만나야지 이러면서 가버려요. 근데 반대로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고 좋다는 남자들이 줄을 서. 근데 그런 상황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누가 막 이렇게 되게 밀당하고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서 그냥 딴 데 가버려요. 이게 그런 게 일반적이죠. 아쉽지 않으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설픈 회사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뭐 구직할 때 제가 이렇게 요새 4,500, 5,000으로 많이 가는데 5,000으로 좀 많이 가는 추세인데, 요 친구들이 정말 골 때린 게 막 얘네들도 그걸 알아. 이제 5,000으로 여러 개를 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설프게 막 돈 가지고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말하고 좀 더 깎아달라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회사들 보면 얘네도 피곤해서 저 그냥 안 갈래요.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는 거야. 내가 아쉽지 않다는 거. 5천 이상으로 주는 회사들이 많고 그 이상의 좋은 조건으로 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구직이라는 게 약간 정말 연애도 그렇고 구직도 그렇고 회사 내 권력관계도 그렇고 내 연봉도 그렇고 결국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흔하냐 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녀가 흔하냐 흔하지 않느냐로 연애시장이 결정되고, 정말 그런 있잖아요. 뭐 몸짱에 얼굴도 멋진 그런 남성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심지어 재력까지 갖춘 사람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삼박자가 많은 사람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연애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한다. 그래서 참 슬프게도 그렇다는 거. 근데 이거는 그 연애시장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해서 뭐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들한테 욕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죠. 실제로 정말 멋진 남성 또는 멋진 여성들에 의해서 구하라나 설리 같은 케이스도 실제로 악플 달고 그런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죠. 오히려 같은 남성들도 보면 이제 누군가 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막 접근하는데 그 남자가 되게 멋있으면 막 까내리잖아. 이건 아주 기본이라고. 남성과 여성이 상관이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를 굉장히 잘해서 차라리 까임을 당하는 게 편하지. 내가 그거 갖고 까면서도 얼마나 자괴감 떨어지겠어.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지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인생이 달라. 여러분 학창시절을 보면 미남 미녀 친구들 이렇게 보잖아. 걔네들이 인기가 졸라 많아. 그러면 그런 학교에서도 막 퀸카랑 킹카랑 또 사귀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보는 저 같은 오타쿠들은 그냥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세상은 참 잔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근데 전 다 친하긴 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랑. 전 생각보다 온라인에서나 욕을 먹었지 실제 오프라인에서 제가 작정하고 저랑 친한 사람들은 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되게 잘 지냈지.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이 별로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거의 다 친하게 재밌게 잘 지내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내가 학창시절에 참 모든 부류들이랑 친했는데, 보면 오타쿠들이랑도 친했거든요. 난 약간 애니메이션도 그 당시에 재밌게 본 게 많았어가지고. 근데 그 보면 다, 그래, 이렇게. 자, 그래. 그 학교 내에서도 보면은 다 계급이 있잖아요. 그쵸? 이게 인간의 본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급 사회에서 일단 잘해지는 거. 근데 회사에서는 딴 건 몰라도 결국엔 회사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되게 큰 거예요. 요새 막 설거지론 나오면서 뭐 퐁퐁남 얘기고 뭐 퐁퐁시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 동탄에 있는 이제 내 친구들도 있는데 그 되게 야 너네 퐁퐁남이냐 말하면서 장난치기도 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되게 재밌는 재밌는 현상이면서 씁쓸한 일인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보세요. 결국에는 그 남성인 퐁퐁남이라고 하는 남성들이 결혼 정년기에 됐을 때 훨씬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값어치가 높아져서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고 결혼 시장에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런 공대 쪽의 남성들이 이제 많이 각광을 받는다. 얘기하면서 좀 씁쓸한데. 하여튼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그거죠.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계급들, 그런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뭐, 과장 이런 계급도 사실 계급이니까. 근데 이제 그 연봉 수준이라든지 그 전반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미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직을 시키면서도 항상 이런 게 되게 큰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서 별거 아닌데 대표님이 직접 엘리베이터까지 이제 모셔줬다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구직하는 친구 중에. 그런 것들이 되게 놀랬대요. 그 친구도. 아, 이렇게까지 나를 좋게 봐주실지 몰랐다는 거. 그리고 꼭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이 친구도 이제 그 회사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아,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되게 좋게 봐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렇구나, 좋겠다. 그렇지 내가. 그리고 면접 분위기가 검증보다 애초에 뽑을 마음으로 연락을 주신 것처럼 회사 소개를 이제 오히려 역으로 해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구직에 있어서 정말 이제 거의 걱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는 있는데 정말 편하게 구직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한 3-4개 이상 일주일에 매번 붙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서 막 자꾸 이렇게 어설프게 막 딜하려고 그러고 자꾸 깎으려고 그러면 애초에 가지도 않아요. 쳐다도 안 봐요. 진짜 괜찮지 않으면.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가진 이런 사고나 철학들이 이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냥 별로면 별로라고 얘기하고 그 별로인 거를 고치는 방법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그리고 시간이 꽤 걸리는 그런 코칭 방법들이 꽤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해줬을 때 이렇게 가치를 높여서 많이 보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구직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2친구가 있는데, 현재 구직하는 3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5천 이상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튼 되게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꼰대짓 같은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팀장에 의한 꼰대짓, 상사에 의한 꼰대짓, 이런 걸 잘 보면 근로자에 의한 꼰대짓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착하다며. 근데 그 착한 사람들이 꼰대짓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난 옛날에 그 회사 가면서 대표는 볼 수도 없었을 뿐더러 봐봤자 이사급까지 어렸을 때 다닐 때 이사급을 보지. 난 대표랑 본 게 옛날에 회사 들어갈 때 대표 직속 팀으로 만든 팀이면은 뭐 가끔 보는데, 뭐 좀 규모가 있는 팀이면 대표랑 볼 일이 없어요, 개발자는. 그러니까 뭐 노동자와 뭐 어떤 뭐 임원진들의 탄압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임원진들 갈 필요도 없어. 내 바로 위에 팀장, 그 사람도 그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더 꼰대짓이 심하지. 뭐 그렇게 막 임원진들이 그렇게 못된 경우보다는 여러분들 바로 옆에서 누가 이럴지를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근로자에 의한 폭력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참 왜 그 노사관계로 자꾸 몰아가는지 잘 모르겠어. 보면은 꼰대짓이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윗선임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보통은. 그래서 나보다 뭐 그렇게 급 차이도 많이 안 나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애초에 막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 그런 계급 차이가 있으면
글쎄 그렇게 말도 잘 안 섞지. 그런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 나 어렸을 때 그 회사 다녀보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건 카카오나 네이버 네카라쿠베 당토가 되게 이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최근에 노사관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이제 뭐 여러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그 노사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네카라쿠베 당토는 정말 좋은 회사인 건 사실이거든. 그런데 거기서도 조차도 그런 잡음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 그 정도까지는 뭐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래도 좋은 회사지.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시위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웃긴 게 그렇게 뭐 문제가 많으면 나오면 되잖아. 안 나와요 절대. 그러면서 좋은 거 아는 거지. 나갔을 때 여기보다 좋은 회사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거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가서 딴 데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일 여러분들 제일 그곳의 어떤 문제를 고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퇴사예요. 퇴사해서 그냥 내가 딴 데 가는 게 낫죠. 왜냐면은 여기는 있을 시장이 아닌 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손님이 어떤 특정 음식점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맛이 없으면 그곳에 가서 사장님 이것 좀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안 가요. 굳이 그런 트러블조차도 가지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회사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 회사 그냥 나와버리고 그 나오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딴 데 가면 되지. 진짜 별론데 왜 거기 있어. 근데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노조 만들고 여기에서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건 여기보다 좋은 조건이 없으니까 여기를 더 바꿔서 내 입맛에 바꾸려고 하는 게 더 큰 거죠. 결국에는 본인들도 알죠. 지금 내가 갔을 때 지금 여기 이 정도가 제일 괜찮은 회사다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라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막 그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고 하는 거는 나라를 바꾸는 리스크는 굉장히 커요. 언어부터 문화, 내가 살아온 곳 자체를 다 이제 놓고 딴 데를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국민들이 심지어 세금도 내잖아. 뭐 나라에서 뭐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봐서 굉장히 정당한 행위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데 그거랑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본인들이 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언제든 나갈 수 있고 회사 바꾸는 리스크가 나라를 바꾸는 리스크만큼 크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들이 세금을 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회사에다가 일정 돈을 내고 이제 이용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게 사실은 이제 선을 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진짜 별로면 그 회사를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엘리트들이 나가면 회사가 알아서 자정작용해서 바뀌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많은 꼰대 회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게 그렇게 했을 때 들어오는 인력들이 구리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안 나오면 무슨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좋은 회사에 좋은 인재들이 안 가면 그 회사는 별로 좋게 안 돼요. 좋게 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한계점 때문에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뭐 사이닝 보너스부터 해가지고 뭐 복지를 막 얘기하고 우리는 뭔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막 죽어라 기업 이미지 막 지킬라 그러고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좋은 개발자들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참 웃긴 게 아무튼 그래. 사이닝 보너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을 묶는 어떤 하나의 홀딩하는 어떤 방식 중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참 재밌어. 근데 어쨌든 힘의 균형이 존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팀노바 팀원들한테도 막 그 구직할 때 우리 회사 돈 많다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막 그런 대표님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조금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개발자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개발자고 내가 향후에 필요한 것들을 리스트업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뭐가 핫하다라고 이제 국내에서 떠들기 시작하는 기술을 시작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 뭐가 필요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어떤 기술을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고 싶은지, 또는 내가 지금 가진 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충분히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할 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뭐 정말 지금 팀노바에서도 뭐 메타버스도 많이 하고 블록체인도 많이 하고 NFT도 많이 하고, NFT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 우리는 NFT로 정말 이것저것 정말 많이 만들어요. 요새 트렌디하다는 건 다 아는데 뭐 영상 스트리밍도 다 하고, 뭐 수준이 뭐 낮게 한다고 뭐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조차도 수준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 실제로 제대로 볼 줄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 웃긴 거지. 그러면은 연봉 5천에 못 가요. 수준이 낮으면 애초에.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런 어떤 좀 복합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만 하면 되게 잘한 줄 아는 사람들 많은데, 웹브라우저에서 프론트엔드 하면서 렌더링 엔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면은 한계가 있어요. 렌더링이 어떤 구조로 되는지 각 렌더링 엔진마다 특징이 다르거든? 근데 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니까 나 리액트만 할 거야, 막 이렇게 그런 것만 이렇게 보면은 결국엔 한계가 와요. 뭐 리액트 자체가 훌륭하지. 근데 리액트 JS가 훌륭한데 그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렌더링 엔진에 그려지는지를 알아야 그런 프론트엔드 엔진들이 보통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알 수가 있지. 그러면은 나중에 차후에 아키텍처 설계할 때도 도움도 되게 많이 받을 뿐더러,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렌더링 엔진이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우리가 웹 개발할 때는 보통 이제 싱글 스레드로 돈다라는 가정을 하고 프론트엔드를 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웹브라우저 자체에서는 엄청나게 멀티 스레드거든. 그래서 스레드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고 그게 어떻게 웹브라우저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전달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알려면 결국에는 복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자신이 걸어온 길이 맞아야만 직성이 풀린 사람들이 있어요. 더 공부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게을러 터진 거지. 근데 뭐 좀 안타깝기도 해. 우리 직업이 계속 뭔가 변화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근데 병원만 봐도 보세요. 젊은 사람들 한 3, 40대 되는 그런 의사들이 있는 곳들은 변화가 많이 되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개원한 한의원 같은 데를 가봐도 확실히 많이 발달됐어요. 근데 동네 이제 뭐 5, 60대 할아버지가 하는, 50대는 할아버지 아니죠. 60대 이후에 할아버지들이 하는 뭐 그런 데 가면 예전 방식대로 하죠. 물론 그분들이 이제 뭐 숙련도가 있긴 있겠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새로운 기술을,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느끼는 그런 실력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새로운 시술이나 사람들이 더 원하는 거는 젊은 의사들이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변화해야 돼요. 그리고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변화하는 습관이 익숙하지 않으면 딱 그 수준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결국엔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지켜주는 거 우리의 좋은 습관이지,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좋은 습관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많은 책도 읽고 뭐 그런 어떤, 그리고 내 노력하는 시간도 만들어 놓고 뭐 그런 모든 그런 거는 사실 20, 30대에 다 만들어 놔야 40대 50대에 잘 누리고, 그리고 심지어 학습이라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거부감이 습관이랑 상당히 습관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유사해야 거부감이 별로 없지,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늘 살던 곳에서 살고 싶어 하고 비슷한 그 느낌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그렇게 핵 인싸로 막 살던 사람도 40, 50대 되면서 그런 인간관계가 조금씩 이렇게 정돈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습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20, 30대는 좋은 습관들을 리스트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40, 50대에서는 그 좋은 습관들, 그런 것들이 완성형이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정말 배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그냥 일단 트라이 해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정리를 하는 거. 일단 해보고 근데 별거 다 해봤어. 근데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해보고 흥미 가는 거, 저는 그래도 확실히 후회 없이 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일단 해보세요. 불만 갖지 말고 일단은 공부 한번 해보세요. 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게 잘못된 거야. 주력이 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뭔가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뭐 iOS 하라 그러면 하고, 저 요새 파이썬으로 하다가 또 뭐 필요하면은 뭐 타입스크립트도 짤 때도 있고, 사실 뭐 근데 나쁘지 않아요. 해봐서 나쁘지 않아요. 뭐 이렇게
꼭 영어만 주력으로 써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그러면 아 라틴어가 이렇게 생겼구나 뭐 그런 것도 보게 되고 뭐 스와힐리어도 뭐 할 수 있으면 관심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잠깐 하다가 아 내가 이거 깊게 할 필요는 없겠네 그럼 볼 수도 있고 언어 같은 거 진짜 천재적으로 하는 애들 보면 막 4-5개씩 하는 애들 많아요. 그만큼 언어라는 게 어떤 그 공통 특성이 있거든.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영어만 주구장창 해가지고는 그런 다른 언어적 특성을 다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지. 물론 영어만 졸라 잘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뭐 잘하면은 뭐 그런 되게 좋겠지만 사실 영어라는 그런 그 언어 자체도 뿌리로 가보면 사실 다른 언어들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뭐 다양하게 했을 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죠. 어쨌든 저는 요새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좀 잘못된 게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하나만 주구장창 파서도 고연봉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글쎄요 그거를 평범하게 해서 될까 그게? 어쨌든 어느 분야든 노력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계급적인 게 사실 본능에 가깝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고쳐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대놓고 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인종차별도 대놓고 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결국에는 내면에 뿌리 박힌 어떤 우월주의, 인종차별도 결국에는 우리가 더 우월해, 백인 우월주의 이런 거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능이에요. 그건 되게 못된 거 아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조차 동남아 가면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 되게 많이 봤어. 나 태국이랑 그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데 뭐 되게 많이 다녔고 캄보디아만 안 가보고 거의 베트남도 많이 가고 가서 보면은 좀 함부로 대하는 그런 한국 사람들 많아요. 한국 사람 아닌 척하고 이렇게 누워있어. 누워서 마사지 받으면 좀 되게 막 되게 성희롱도 많이 하고 아저씨들이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보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이미 있는 게 보이죠. 그 인터넷 게시글만 검색해 보세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차별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인간의 뿌리내린 어떤 내가 쟤보다 우월해 라는 어떤 그 키높이 본능에 의해서 생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시장에서 사실 되게 안 좋은, 이왕이면은 괜찮은 게 좋죠. 근데 뭐 노력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그냥 남들 잘하는 거 자기 저연봉이니까 남들 잘하는 거 꼴보기 싫고 막 이런 마음, 용심만 그냥 키우고, 그러지 막 집에 가서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맨날 놀고, 뭐 롤 재밌잖아. 롤도 재밌고 스타크래프트도 난 요새 내가 하는 것보다 누가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영상 보는 거 재밌더라. 근데 그런 재밌긴 한데 계속 그렇게 놀기만 하면 참 좋죠. 근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그럼 제 실력이 죽어버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좀 날이 서 있어야겠죠. 왜냐면 저를 믿고 오는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황이 이렇게 만들기도 한 건데 결국엔 제가 노력을 하니까 매년 연봉이 상승을 하는 것처럼 결국엔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높고 우리 학생들도 점점 더 신뢰를 더 많이 해요, 저를. 그러니까 더 연봉이 높아지고 예전보다 높아지니까 더 똘똘 뭉치게 되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하는 친구도 많고. 그래서 저는 요새 학생들이 존경스러울 때도 되게 많아요. 와, 얘네들은 참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도 많고. 항상 이제 같이 열심히 해서 잘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힘의 균형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 그래서 완벽한 회사도 없고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벌어진 일들이 오히려 그 계급적인 게 있다. 그래서 갑질이 없는 세상은 없더라. 결국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든 여러분들이 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부정하지 말고 우리 내면에 어쩔 수 없는 갑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예를 들면 나랑 돈독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에 대하는 게 좀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런 것도 일종의 갑질일 수 있죠. 평등하려면 모든 친구에게 평등해. 날 괴롭히는 친구한테도 평등하게 잘 대해주고 뭐 나한테 되게 잘하는 친구한테도 평등하게 똑같이 대해줘. 이럴 수는 없잖아. 딱 이런 논리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제 세상의 이치라는 게 좀 보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잘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만 뭐 그래도 막 진짜 제 진심에 다해서 막 하려고 노력하고,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들한테만 잘해주려고 해요. 왜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줘? 나는 이제 학창시절에 선생들이 진짜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 모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건 지들이 봤을 때 편한 거지. 막 얘네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불편하잖아, 제 3자로 봤을 때.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데 정작 진짜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야 진짜 나 쟤 되게 착하고 애 괜찮더라, 공부도 잘하니까 저 공부 잘하는 친구랑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하잖아. 이게 현실이야. 제발 어떤 이상적인
인간 세계에서 될 수도 없는 그런 얘기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